오늘 함께할 주치 모셨습니다. 칠곡 가톨릭병원 안영수 정형외과 과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정형외과 전문의를 취득하셔서 바로 의사의 길을 가신 게 아니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셨어요. 근데 이게 또 완전 다른 분야로 유학을 떠나셨다고요? 네. 제가 원래 전문의를 취득하고 나서 펠로우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네. 또 트레이닝하는 제도, 전임이라고 하죠. 거기서 같이 공부하면서 의학하고 공학하고 같이 접목하는 분야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포항공대에 바이오메카트로닉스 실험실이라고 있거든요. 그쪽에 박사 후 연구 과정으로 공부를 좀 하다가 이걸 좀 더 깊게 연구해야 되겠다 싶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해서 생체 역학을 연구하는 것을 좀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 그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뭐 생체 역학이다, 또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다 이러면은 왠지 좀 의학과는 다른 공학 쪽의 용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계기로 이쪽 공부를 더 하시게 되셨어요? 원래 현대의학에는 공학적 개념이 이미 많이 접목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정형외과라는 과가 뭐 뼈나 그다음에 관절, 인대, 근육을 다루기 때문에 역학적 문제가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정형외과 의사는 역학적 문제를 아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그 사람의 역학을 다룬다고 해서 바이오 메카닉스라고 하죠. 그래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또 그걸 동시에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재미있고 또 의미 있고 그런 연구 과정이었습니다. 네. 바이오 메카닉스라고 하면 이제 생체 역학. 맞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바이오 거죠? 메카닉스. 예. 네, 여기 생체. 적혀 있더라고요. 살짝 봤습니다. 공부하신 사람이에요. 하려고. 잘 네. 짚어주셨네요. 네. 네. 아니 그러면 미국에 가셔서 정확하게 어떤 연구를 하신 거예요? 제 예상에는 이제 지금 하고 계신 정형외과 쪽과 좀 관련 있는 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요. 네,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곳이 미국 중남부의 서쪽에 있는 테네시주 멤피스라는 도시인데요. 그곳에 세계 굴지의 의료기기 회사가 3개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스미스앤네표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들어봐요. 그 의료계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스미스앤네표가 인공관절로 또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소속한 실험실하고 회사하고 이렇게 연계 연구가 많고 그쪽에서 기기를 개발할 때 그거를 저에게 의뢰하면 저희들이 사체에다가 그것을 삽입해서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그 사체 테스트를 보완할 수 있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맡아서 제가 작업을 좀 했습니다. 무릎 안쪽에 관절면이 닳아서 많이 좁아져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셔야 될 단계로 지금 4단계까지 되었거든요. 수술 방법은 무릎을 위쪽 아래쪽으로 얇게 잘라내고 그리고 인공관절을 삽입하게 됩니다. 우리가 평소 움직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위는 바로 관절입니다. 그래서 관절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도 중요한데요. 나이가 들면 노화로 인한 관절의 퇴행으로 통증이 생기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 무릎 관절은 퇴행성 변화에 가장 취약한 부위로 꼽힙니다. 그래서 선택한 건 바로 인공관절 수술인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인체 무릎의 운동을 그대로 재현할 방법은 아직까지 없다는 점.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도 내 무릎 상태에 맞게 해야 합니다. 만약 60세 이전에 젊고 활동적인 분들이라면 부분 치환술이 전치 환술보다 더 낫다고 하는데요. 인체 운동에 가장 가깝게 재현할 수 있다는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 과연 어떤 건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봅니다. 마을회관에 어르신들 모이면 다 그런 얘기 나누시잖아요. 요즘 내가 무릎이 안 좋아. 또 우리 애가 무릎 아프다 그러더니 인공관절 해줬는데 아직은 모르겠어. 어떤 분은 아이고 살만나.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얘기들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 무릎은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데 이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맞아요. 저도 사실 조금씩 한 번씩 구부리면 뚜둑뚜둑 소리는 난답니다. 고장이 나기 시작했는지. 근데 단순히 생각할 때 무릎은 이제 구부렸다 폈다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 더 복합적인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무릎이? 예, 무릎이 언뜻 보기에는 이렇게 구부러지고 펴지는 게 다 할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은 구부러졌다가 이렇게 미끄러집니다. 미끄러지면서 다시 이렇게 회전하는 아하. 이게 복합적인 운동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렇게 네. 그냥 구부러지면 이렇게 빠지잖아요. 네. 보통은 이렇게 생각을 예, 하는데. 구부러지다가 미끄러져야 됩니다. 아. 미끄러지고 그다음에 이게 회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게
완전히 펴졌을 때 딱 세팅이 돼서 안전하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구부러졌을 때 약간의 여유가 있게 되고 그렇게 복합적인 운동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관절의 축이 항상 일정하지 않고 약간 제의적으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이게 복합적 운동이죠. 그러니까 기계 관절로 똑같이 지연하는 건 사실상 진짜 불가능합니다. 어렵네요. 예.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게 사실 사람이든 물건이든 수명이라는 게 그쵸. 있잖아요. 사람도 태어날 때는 좀 건강하게 태어났다가 나이가 들면서 이도현 씨처럼 아유 어깨, 무릎이야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고장이 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신체를 좀 사용한다고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용하는 뭐 기간도 좀 달라지고요. 그러니까 무릎 관절의 경우는 어떻게 좀 평생 관리를 잘하면 손상 없이 잘 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면서 어느 시기가 되면 그래도 고장이 나는 건지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어떤가요? 네, 무조건 고장이 나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예. 그래서 잘 관리하시면 충분히 네. 쓸 수 있는데 좀 위험한 경우는 과체중이 가장 위험합니다. 예, 체중이 많이 나가시면 아무래도 무릎에 그 관절 연골이 닳고요. 그 다음에 당뇨, 네. 고지혈증 이것도 연골에 안 좋다고 되어 있고요. 또 성별로는 여자분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경우에는 다리가 쫙 뻗은 것보다는 약간 O형으로 네네. 구부러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무릎 안쪽에 연골이 닳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네. 그 여성들이 더 많은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인가요? 유전적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 예은 씨가 아무래도 또 여성이다 보니까 네. 여성의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자, 무릎 인공관절하면 사실은 여러 궁금한 점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이도현 선배님 말씀하신 대로 무릎 인공관절 하신 분들은 많은데 내가 이 관절 하나만 하면 이제 좀 날아다니겠지. 오. 다 낫겠지. 그러니까 생각을 하시지만 어떻습니까? 최신의 무릎 인공관절을 이용하면 인체 운동을 그대로 좀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아무리 최신의 것을 사용해도 아쉽게도 100% 무릎 관절 운동을 방금 말씀드린 그 복잡한 운동을 재현할 수는 없고요. 최대한 비슷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지금 디자인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부분 치환술을 하게 되면은 인대가 다 나머지가 살아 있고 그리고 건강한 쪽도 남아 있기 때문에 가장 자연스럽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인공관절 치환술을 좀 쉽게 말을 하면 이 무릎의 관절을 인공적으로 교체한다. 이렇게 맞습니다.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네, 인공적으로 교체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네. 인공관절 치환술 또 부분 치환술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이건 어떻게 다른 거죠? 네, 모델로 좀 설명을 드려서 관절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 무릎은 이렇게 우리가 세 군데 구역으로 나눠서 앞쪽에 있는 이 슬개골하고 사이에 구획, 슬개 대퇴 구획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안쪽 구획, 내측, 그리고 바깥쪽 구획 이렇게 세 가지 구획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이렇게 십자인대가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짝 돌려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십자인대 있는 십자인대가 이 부분이요? 예, 중간에 아, 존재하게 저게 돼요. 십자인대구나. 예, 십자인대. 관절 정중앙에 X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십자인대가 그러고요. 네. 바깥쪽에 측면에 다시 그 척부인대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관절염이 이 세 가지 구역 중에 한 군데만 생겼을 때 부분 치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까지는 그 한 군데만 있어도 전 치환술을 해서 다 바꿔주는 수술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이제 최신에는 그 다른 쪽 구역만 바꿔줄 수 있는 부분 치환술이 개발되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경우에는 이 십자인대를 다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점이 있고요. 십자인대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인대에는 그 관절의 위치를 센싱하는 신경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인대가 남아있는 분들은 굉장히 무릎이 자연스럽다고 느끼시게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말씀하신 부분 인공관절은 그러니까 소재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어떤 걸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의 그 제품을 들고 왔는데요. 아, 이렇게 네. 보통 금속 제품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인공연골인 플라스틱인데 이게 폴리에틸렌으로 만들어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형도 제가 가져온 같이 이렇게 딱 붙는 네네. 고정형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자체가 움직이는 네네. 이동형 이렇게 두 가지 종류를 때에 따라서 맞춰서 쓰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에 이렇게 달라지는 건가요? 이동형인 경우에는 관절의 움직임은 자연스러운데 네. 이게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바깥쪽 수술할 때는 조금 여유가 있게 수술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형을 외측에는 사용할 수 없고요. 내측에는 이동형이나 고정형이나 그 술자의 그 자기의 기술에 따라서 어떤 것이 나눠서 쓸 수 있습니다. 예. 직접 이렇게 모형으로 보여주시니까 네. 사실은 더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과장님 인공관절 치환술 또 부분 치환술 지금 짚어주셨는데 사실 하게 되는 경우도 다를 것 같거든요. 일단 무릎 관절이 남아 있으면 이걸 그렇다고 무조건 하는 건 아니죠. 네. 그렇죠. 무릎에 관절염이 있다고 바로 수술적 치료는 하진 않지 않습니까? 보통 약물이나 물리치료를 먼저 해서 안정시키게 되는데 그래도 증상이 계속되면 수술을 해야 되겠는데 이때 수술할 때도 인공관절은 항상 최후의 수단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환자한테 부담이 든 관절경을 이용해서 세척을 한다든가 혹시 들어보셨겠지만은 이식수술, 줄기세포나 이식세포, 줄기세포를 이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아주 젊을 때는 뼈를 절골을 해서 관절 축을 변화시키는 절골술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관절 마모가 너무 심해서 관절면이 완전히 붙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예, 그럴 경우는 통증도 너무 심하고 붙어버리면 관절 자체가 휘거든요. 예, 변형이 생깁니다. 네. 그럴 때는 인공관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60세 이상의 환자한테 주로 많이 시행하고요. 때에 따라서 60세 이하에도 시행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구나. 인공관절 그 부분 치환술 또 전 치환술을 비교했을 때 이것도 나름의 장단점이 있겠죠. 그렇죠. 예. 좀 풀어주시죠. 일단은 그 부분 치환술의 장점을 말씀드리면은 이 최소 침습 방법이기 때문에 출혈이 적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회복도 빠르고 통증도 적고요. 네. 그리고 십자인대가 남아 있고 다른 구획이 남아 있기 때문에 훨씬 자연스럽다고 느끼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고 나중에 일상생활을 할 때 자기가 치환술을 했다는 자체를 잊어버리고 그냥 사시는 그래요? 예. 우와. 그것을 Forgotten Joint Score, FJS 스코어로 우리가 테스트를 하는데 아무래도 부분 치환술을 한 환자가 전 치환술을 환자보다는 FJS 스코어가 훨씬 좋은 편입니다. 보통 이제 단점도 말씀드리면 네. 단점도 궁금했거든요. 단점이 물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있습니다. 너무 예. 서둘렀어요. 네. 단점 말씀해 주시죠. 단점은 뭐 수술이 좀 까다롭고 어려운 편입니다. 아, 부분 치환술이? 네, 네. 예. 시간은 어느 정도? 오. 시간은 예. 비슷한데 예, 아무래도 부분 치환술이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시간은 좀 더 짧은 편입니다.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잘 선택을 해야 되겠네요. 네, 네. 사실 이제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들은 다 그렇진 않지만 뭐 고혈압, 당뇨 이런 질환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 그 부분 치환 수술을 하는데 뭔가 한계나 문제점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떤가요? 네, 인공관절을 할 때 부분 치환술이 최소 침습 방법이니까 네. 어차피 환자한테 부담이 적습니다. 그래서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어르신 같은 경우는 부분 치환술이 오히려 좋은 옵션 선택이 될 수 있고요. 그렇지만 모든 어르신한테 부분 치환술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무릎에 한 구획만 관절염이 있어야 되는 조건이 있고 그리고 너무 비만하시거나 또 관절이 나이가 드시면 너무 뻣뻣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부분 치환술은 하지 않는 게 좋고 인대도 퇴행하기 때문에 인대 상태가 정상의 기능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반드시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아시죠?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무릎 전체를 침범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부분 치환술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마취는 그러면은 이게 전신 마취를 하는 건가요? 하반신 마취만 하면 충분히 수술이 가능하고요. 오. 수술이 마지막 끝날 때쯤 되면 우리가 수술 환부에다가 진통제나 마취제나 이런 것을 칵테일로 만든 주사를 주입하고 그리고 혈관으로 무통 장치를 달아서 이렇게 환자의 통증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부분 마취를 하게 되면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대장이랑 위내시경 할 때 네네. 제가 한번 제 속을 보고 싶어가지고 네. 수면 그걸요? 마취 안 하고 그냥 한 적이 있거든요. 아, 수면 없이요. 저기 그냥 수면 하세요. 이거. 정말 그런 경우 있죠. 그 부분 마취를 하시게 된 상태에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환자분이 그걸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겁니까? 관절경 수술일 경우는 가능은 한데 카메라를 하기 때문에 네. 이런 인공관절 수술은 이게 소독 누워 있고 소독포로 완전히 덮어 있기 때문에 네, 네. 환자분들이 수술 장면을 직접 보실 수는 없습니다. 예. 뭐 그걸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환자는 많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오히려 굳이 그걸 약간 궁금하긴 해요. 아, 그러니까. 예, 궁금하잖아. 네. 오, 무섭지만 궁금한 남자분들도 거죠. 그러시구나. 한 번 경험하고 나서 네. 이제 안 해요. 저는 수면 마취. 아, 수면 마취 하세요? 수면 그렇군요. 그 검사해요. 네, 힘들어서. 수면하는 게 낫다는 결론. 그 통증 면에서도 사실 많은 환자들이 이제 그 수술 후에 통증에 대해서도 좀 많이 걱정을 하실 것 같거든요. 수술 직후에는 이제 무통 주사라는 게 있어서 그런 이제 주사 기운으로 좀 견디는데 이 무통 주사의 효과가 좀 떨어질 때쯤 되면 이 통증이 장난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예요?
어차피 수술하면 통증이 전혀 없을 네. 수는 없겠죠. 예. 그리고 이제 통증 정도도 사람마다 다르고 성별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래도 부분 치환술이 전 치환술과 비교했을 때는 통증이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강직도 적고 해서 환자들이 조금 더 편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통증이 적은 장점이 또 있습니다만 사실 환자분들이 또 인공관절 부분 네. 치환술 받고 나면은 과장님, 선생님 어느 정도 있으면 제가 회복될까요? 또 운동을 언제 해야 될까요? 사실 오.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할 것 같거든요. 제일 궁금하죠. 네네네. 그 부분 치환술이 절개가 작기 때문에 입원 기간이 짧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복귀도 빠른데 수술 직후에 바로 걸어서 체중 보호하셔도 되고요. 또 필요하시면 보행기나 지팡이를 들어서 체중 강도를 좀 조절하시면서 걷기 운동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도 같이 병행하니까 일상생활은 수술 후 4주 정도 되면 보통 가능하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그 무릎 인공관절을 수술을 받았어요. 네. 이제 이게 얼마나 쓸 수 있을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60에 수술을 했는데 10년밖에 못 쓴다. 어. 그러면 이제 70에 또 수술을 해야 된다. 이것도 예산일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쵸. 네. 네. 얼마나 쓸 수 있죠? 부분 치환술은 기술적으로 좀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수술하는 사람에 따라서 결과 차이가 많은 걸로 이미 논문에 네. 나와 있습니다. 2018년에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은 60세 이상에서 부분 치환술을 했을 때 10년까지 문제 없이 사용할 확률은 예. 약 한 92.8%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20년까지 가면 그 잠깐 떨어져서 85% 정도 이렇게 생기는 거고. 어차피 이건 평균이고 예. 역시 수술자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는 편입니다. 네. 그렇다면 혹시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 후에 그러니까 치환하지 않은 부분에서 이제 다시 관절염이 생긴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환자나 보호자분들이 가장 궁금하게 네.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질문인데요. 관절염이 진행해서 뼈가 붓게 되면 반대편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머나. 그렇죠. 그래서 반대편 벌어진 쪽에 인대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뼈가 반대편 바깥쪽 뒤쪽으로 이렇게 미끄러지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관절을 안쪽에다가 그러니까 관절이 있는 쪽에 해주면 다시 관절이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밸런스가 맞아지면서 오히려 더 좋은 거죠. 반대편으로 봐서는. 그렇지만 드물게는 반대편으로도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반대편에도 부분 치환술을 또 해주든지 아니면 전 치환술로 완전히 바꿔주든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앞서 이제 10년에서 20년 수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10년, 20년 후에 이제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있죠. 네. 그러면 재수술을 하게 되면 효과가 좀 떨어진다든지 뭐 그런 한계가 또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예, 물론 예.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재수술은 첫 번째 수술보다는 결과나 나중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많이 떨어지는데 아, 진짜요? 네. 부분 치환술을 하면은 이게 정상 조직이 대부분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치환술을 한 걸 재수술하는 거하고 부분 치환술을 하는 걸 재수술하는 건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 치환술을 재수술하는 거는 전 치환술을 처음 했을 때하고 같은 결과를 나타냅니다. 예, 거의.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부분 치환술의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수술을 받고 나면 지금 표현이 약간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눈썹도 메이크업하고 나면 이렇게 리터치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이 서로 해서 잘 인공관절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경험자니까 인공관절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그 환자의 상태를 봐준다든지 이런 리터치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건 아니죠. 아무래도 이거 사람을 다루는 거니까 기계 같이 이렇게 환자 상태를 무슨 테스트하는 기계로 바로 본다는 건 할 수 없고요. 예. 이게 엑스레이나 환자의 증상을 봐가면서 이게 아까 방금 말씀드린 폴리에틸렌 연골이 닳아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진상에서 관절 간격이 좀 줄어든답니다. 이럴 때는 드물게 타이어 갈듯이 그쪽에 플라스틱만 새로 갈아주는 수술을 하는 경우도 가끔씩은 있습니다. 오, 예, 예. 그렇군요. 네. 그러면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저는 네. 이것도 많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이왕이면 그냥 전치환술 해서 예, 예. 싹 한번 치료하면 어떨까 오. 물어보실 한 것 번에. 같거든요. 예. 한 번에. 예, 항상 물어보시는 게 그런 질문입니다. 궁금하시니까. 그렇지만 인공관절은 자동차 부품 교체할 때 같이 이게 정상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자동차 부품을 어디서 개선품이 있어서 더 좋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않은 걸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가능한 자기 연골, 자기 관절 인대를 유지하는 게 환자분한테 훨씬 유리합니다. 네. 그리고 부분 치환술과 전 치환술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유사하기 때문에 집도의와 잘 상의하셔서 어떤 수술을 하실지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예를 들어 결정하실 때 중요한 것은 만약에 나이가 60세 이하다. 그리고 활동이 많고 나는 왕성한 스포츠도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관절 운동이 자유로운 부분 치환술이 훨씬 유리하겠죠. 그리고 80세 이상 좀 고령의 당뇨나 이런 지병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전치환술에 비해서 부분 치환술이 최소 침습 방법으로 출혈도 적고 하니까 이런 분들한테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0세 이전의 젊은 분들은 부분 치환술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수술이라고 하면 이거를 제일 또 많이 걱정을 하죠. 바로 합병증. 예. 합병증은 따로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아쉽게도 합병증이 전혀 없는 수술은 없기 때문에 항상 수술하기 전에 집도의와 잘 상의하시고 충분한 검사를 해서 환자 상태를 점검하는 게 중요한데요. 예, 합병증이라면은 관절이 불안정해진다든지 치안물이 빠진다든지 뭐 감염이 된다든지 혈전 형성이 된다든지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의 빈도가 부분 치환술이 전 치환술보다 훨씬 낮은 것은 분명합니다. 앞서 이제 교수님 말씀 중에 이제 수술하고 나서 한 몇 주 지나면 일상생활 가능하고 또 몇 주 지나면 어느 정도 운동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 해주셨지 않습니까? 아프거나 다치고 나면 재활이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재활을 잘못해서 일상생활에 좀 불편함을 겪는 이런 일은 없어야겠습니다만 그런 사례도 있긴 있죠. 있을까? 좀 저는 아직도 그런 분은 없었는데. 그래요? 예. 뭐 다행이네요. 재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 재활을 할 때 일단은 수일간은 이제 보행기를 사용해서 예. 걷기 연습을 하고 동시에 중요한 게 무릎 주위 근력 강화가 굉장히 네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무릎의 혈전 예방을 위한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 운동기라고 있거든요. 수동 운동기에 올려서 관절 운동이 조기에 좀 잘 되도록 하는 노력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가장 좋은 치료가 예방이다. 무엇보다도 이제 예방이 중요할 것 같은데 무릎을 좀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체중이 많이 나가면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혈당이 높으시면 혈당 때문에 관절염이 발생하기 쉬우니까 혈당 조절에 유념하시고 운동도 또 병행하셔가지고 관절 주위 근육이 강하게 되도록 많이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무릎에 인대나 연골판 등을 다치면 그 이후로 관절염으로 진행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절을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도 영향을 미칩니다. 네네. 고혈압까지는 아니고 고지혈증은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둘 다 약을 먹고 있어서. 조심하셔야겠어요. 오늘 네. 유난히 궁금해서. 오늘 여기 앉아 계실 게 아니라 저 옆에 가셔서 상담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끝나고 오늘 이동하시는 종합병원이에요. 네. 어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근데 또 선배님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오히려 같이 공감하시는 분들이 궁금해서 그래요. 네, 계속 굉장히 먹고 많으실 것 있어서. 같아요. 예. 그러면 네. 마지막으로 운동 방법이 사실 이걸 어느 정도 뭐 우리가 걷기를 해야 될까? 뭐 헬스도 해야 될까? 특히나 우리 어르신들은 또 근력이 약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무릎이 안 좋고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을 때 네. 어떠한 운동을 해야 될지 참 궁금해하시거든요. 아무래도 가장 좋은 게 그냥 단순 걷기 운동이 평지 걷기 운동이겠죠. 오히려 주의해야 될 점이 이렇게 쪼그려 앉는 거 있잖아요. 아하. 예, 쪼그려 앉는 거는 관절이 뒤쪽으로 압력이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평소에도 쪼그려 앉으면 연골판 후면이 압박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인 같이 쪼그려 앉기를 많이 하는 분들이 연골판 뒤쪽이 갈라지거나 하는 분이 많은 이유고요. 인공관절도 마찬가지로 뒤쪽으로 쪼그려 앉기를 많이 하게 되면은 뒤쪽에 폴리에틸렌이 따라버리는 경우도 있고 압력이 또 증가해서 안 좋고 주의할 점은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평지 걷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등산은 별로 안 좋은가요? 등산도 너무 높은 산을 올라가면 내려올 때 네. 내려올 때 이제 올라갈 때는 근력이 충분하니까 잘 버티는데 내려올 때는 근육이 좀 피로하지 않습니까? 피로해지면은 관절이 약간 불안정해지고 그래 되면은 근력으로서 이렇게 잡아줘야 될 걸 인대가 힘을 받게 되거든요. 인대가 필요 없는 스트레인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인대에 염증이 생긴다든가 뭐 체안을 약간 찢어진다든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무릎 문제 때문에 고민하셨던 분들에게는 저희 TBC 클리닉 건강 365가 좀 명쾌한 해답을 드린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지금까지 무릎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안영수 과장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